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림 힘과 평형 챕터 1 평형과 안정성에 해당하는 원자 기출빙 문제를 선생님이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모든 문제를 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만한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6번을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각각 20N과 W인 추를 매달아온 막대가 수평인 상태로 지금 정지해 있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럼 얘가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역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역학적 평형 상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작용하는 R자임과 돌림힘의 크기가 모두 0인 상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이제 돌림힘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 돌림힘이 지금 이 20N인 추에 작용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힘, 그 다음에 이 W인 추를 달았을 때 작용하는 돌림힘이 이 O를 평형축으로 회전축이죠. 이 O를 회전축으로 해서 같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하는 타우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준 힘에 비례하겠죠.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 중력은 무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얘랑 똑같은데 이 쥐가 일정에서 같은 상태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돌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거리의 비가 5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타우1, 그 다음 여기 작용하는 돌림힘을 타우2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저기 작용하는 힘을 F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곱했을 때 5F1이라고 하는 값과 2F2라고 하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F1과 F2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이 아이들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20N은 2 곱하기 W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W는 50N에 해당하는 질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무게가 50N인 추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얘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참입니다. 디귿. 자, 그럼 얘가 3L인 지점을 옮겼습니다. 그럼 이 지점으로 추를 옮겼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지점에서는 돌림힘의 함이 여기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회전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회전합니까? 이쪽이 무거우니까 요렇게 이쪽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을 축으로 해서 요렇게 돌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회전축이죠. 여기가 회전축이고 힘이 아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된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는 우리 상식적으로 물리학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대 왼쪽 끝은 실P로 수평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막대의 오른쪽에는 질량이 M인 물체와 A와 B가 받침대로부터 각각 L, 2L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 P가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는 항상 뭘 잡아야 되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얘는 돌림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림 힘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준은 회전축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준의 회전축을 뭘로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 받침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잡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림 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들이겠죠. 얘네들은. 그쵸?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이 아래로 힘이 mg 뉴턴만큼이 가해지고 있죠. 그 다음 이 아이도 이 아래 힘으로 mg 뉴턴의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지금 g라고 제시를 했죠.
그럼 실이 얘 또 당기고 있을 거예요. 이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는 F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돌림 힘의 크기는 L 곱하기 F가 되겠죠. 그래서 FL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 그 다음 식의 방향으로 돌리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이 A라고 하는 물체는 L,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mg L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어쨌든 합쳐야 되겠습니다. 힘을. 왜냐하면 얘네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힘을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는 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리가 2L이겠죠. B 같은 경우는. 그럼 회전축으로부터 2L만큼 떨어져 있을 때 mg의 힘이 작용을 하니까 2mg L 이렇게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FL은 3mg/L과 같으므로 F는 3mg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따라서 이 F의 힘의 크기는 3mg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정지해 있는 균일한 막대에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를 보면 우선 가와나는 모두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대의 길이가 3x 방향일 때 기억, 가에서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가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 힘에 의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고정이 안 되어 있죠. 앞에 문제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선 이 방향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5N과 3N은 이 막대를 이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 4N과 2N은 이 막대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까요? 이 방향으로 돌리겠죠. 그럼 결국 이 막대에서 4N, 2N짜리, 5N, 3N짜리는 결국 이 막대를 돌리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총 4개의 힘이 있어요. 근데 4개의 힘이 모두 같은 방향이 무슨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는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알짜 힘은 0이다. 자,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뭐라는 거죠? 모든 힘의 합인 거죠. 합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막대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7n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둘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벡터를 합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네들은 위쪽 방향으로 7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은 아래쪽 방향으로 7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라고 두면 얘네들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합력을 계산하면 알짜임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 막대가 회전하냐 안 회전하냐는 어떻게 보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 힘을 보면 됩니다. 회전의 여부는 합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는 5N과 4N이죠. 그럼 힘이 이쪽 방향으로 1N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얘는 2N과 3N입니다. 그럼 얘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1N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돌림 힘을 생각해보면 이 1N은 이 막대를 이쪽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고 1N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입니다. 결국 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막대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막대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무게평형에 대한 11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길이가 각각 5L, 2L, 3L인 막대 3개, 실, 물체 A, B, C, D를 이용하여 만든 모빌을 나타낸 것입니다. A의 질량이 M이에요. 자, 모빌이 수평을 이루었을 때 C의 질량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모빌이 수평을 이루었을 때 구하라는 건 항상 이런 문제는 돌림 힘이 0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체의 크기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막대의 질량을 고려할 경우는 막대가 작용하는 돌림 힘까지 여러분들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는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모빌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모빌. 자, 첫 번째 모빌은 이 실을 회전축으로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회전축을 잘 보이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황 색깔이 보이죠? 자, 이 주황 색깔 얘를 회전축으로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얘를 회전축으로 잡아보면 얘네들이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중력은 mg로 계산을 합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 공식을 이용하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결국 물체의 질량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거리 곱하기 R이라고 쓸게요. 거리 곱하기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즉 여기서 말하는 힘은 중력이고 결국 이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이 두 물체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둘이 평형을 이루려면 이 비물체의 질량도 m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빌에는 결론적으로 2m짜리가 달려있는 효과다라고 이렇게 환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m짜리 질량이 있는데 실이랑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EI를 회전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EI를 회전축으로 거리의 비가 2대 3입니다. 그럼 얘가 거리에다가 힘을 곱해서, 즉 질량값을 곱해서 돌림 힘이 1대 1이 되려면 크로스에서 곱해줘야 되겠죠. 질량의 비는 3대 2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대 2에 해당하는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이 합한 이 질량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3분의 4m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분의 4m짜리 질량을 잘 비례를 할 겁니다. 어떻게 비례할 거냐면 얘는 거리 b가 1대 2가 되겠죠. 자, 이 b가 1대 2입니다. 그럼 곱해서 1대 1이 나오려면 질량의 b가 2대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 질량은 C는 3분의 4m이라고 하는 이 전체 질량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 값입니까? 3분의 2만큼 차지하는 값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9분의 8m이 C의 질량이 된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세요. 자, 이 문제는 수시고사 문제에 반드시 낼 겁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는 얘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막대의, 이렇게 쓸까요?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는 문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길이가 4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가 실 A와 B에 매달려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까지 힌트. 막대에 매달려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얘네들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0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A는 막대의 왼쪽 끝에 연결되어 있고 B는 A로부터 3L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가 막대를 각각 당기는 힘을 FA와 FB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우선 뭐부터 하라 했죠? 그죠? 이 막대의 자, 질량이 M인 균일한 막대입니다. 자, 질량이 균일할 경우 무게중심은 항상 그 물체의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즉, 물체 길이 절반 지점에 있는 뭐를 고려해야? 무게 중심을 반드시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물체의 총 길이를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물체의 총 길이는 얼마냐면 4L입니다. 그럼 이 물체의 총 길이 4L이라면 이 중간 지점 2L, 왼쪽으로도 2L, 오른쪽으로도 2L이 되는 이 지점에 자,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지점에 이 막대의 무게중심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수학에서도 배웠죠? gravity의 약자를 써서 G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아래로 mg다 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막대의 질량이 m이고 가속도,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g니까 mg의 힘이 작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회전축을 A로 둬도 되고 B로 둬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회전축을 우리가 어디로 두냐면 이 A로 두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자, 이 A를 회전축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MG가 작용하는 지점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회전축으로부터 2L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2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자, 2L mg가 되겠죠. 2L 곱하기 mg 그다음 더하기 얘는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여기가 L이니까 여기가 L, 그렇죠. 여기 3L이라고 써놨네요. 3L만큼 떨어진 지점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L만큼 떨어진 지점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FB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까지는 됐나요? 자, 그럼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 이 FA에 작용하는 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FA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요거는 이제 부호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위로 당기는 힘을 선생님이 플러스라고 두면 이 아래로 당기는 힘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 마이너스가. 그럼 지금 회전축을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얘는 정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FB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 mg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축을 여기로 두고 풀 수도 있겠죠. 자, B를 회전축으로 둔다면 자, 얘는 이 무게 중심점까지는 L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마이너스 L 곱하기 mg가 되겠고 3L FA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해주면 FA는 3분의 1 mg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을 생각해보면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은 FA, FB,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mg의 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A와 FB를 더한 값이 그 자체로 mg가 되기 때문에 이 R자임은 당연히 0입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R자임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럼 기억과 디귿은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A는 FB의 2배이다. 자, 이론적으로 계산해주면 누가 2배죠? FP가 FA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회전축만 잘 놓고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게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쪽 끝에 받침대 A와 B를 각각 올려놓고 질량이 2m인 물체를 막대 위에 올려놓았더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막대가 수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역학적 평형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와 B가 각각 막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A와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FA라는 힘. 그다음 얘도 이 위방향으로 FB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항상 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은 플러스라고 할 거고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우선 해야 되는 거 뭐죠? 이 막대의 무게 중심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막대의 총 길이는 3L입니다. 그럼 이 3L의 절반이 되는 지점인 2분의 3L이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2분의 3L. 자, 이렇게 쌤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자, 왼쪽으로도 2분의 3L, 오른쪽으로도 2분의 3L이 되는 이 지점에 이 막대의 무게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게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마이너스 mg 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까지는 얼마? 2분의 L입니다. 자, 2분의 1에서 2mg 마이너스 2mg 뉴턴의 힘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에 작용하는 R자임들을 다 써볼까요? 자, FA 더하기 FB 그 다음 요 힘 마이너스 2mg 그 다음에 요 힘 마이너스 mg 이 힘이 0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FA와 우선 쓰든 안 쓰든 R자 힘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 값은 3mg가 돼야 됩니다.
알짜 힘이 0이다. 자, 그럼 알짜 힘을 썼어요. 그 다음 이제 뭘 써야 되겠죠? 돌림 힘을 써야 됩니다. 자, 돌림 힘은 푸는 방식이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자, 회전축만 잘 두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우선 이 부분을 회전축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 부분을 회전축으로 잡는다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를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EMG가 작용하는 건 회전축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지점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MGL이라고 하는 돌림 힘이 작용합니다. 이 지점은 마이너스 mg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mg L만큼의 돌림 힘이 작용합니다. 얘는 3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3L FB. 자, 이렇게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결국 0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L을 다 떼겠습니다. 자, 이렇게 L을 다 약분을 했어요. 자, 여기 좌변을 좀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니까 FB가 6분의 7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7 mg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FB가 6분의 7 mg인데 합쳐서 6분의 18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는 6분의 11 mg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0. 그 다음 두 번째, 돌림 힘의 크기의 합도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힘들을 다 표시하니까 요게 0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실로 알아냈고,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축을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돌림 힘의 크기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는 경우에 돌림 힘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는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지 않았던 모빌에서의 평형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은 막대의 질량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자, 얘도 선생님이랑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매달려 있는 두 개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밑줄을 꺼볼까요? 두 개의 막대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럼 얘는 무슨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역학적 평형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는 우선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0이다. 두 번째,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도 0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막대 1과 막대 2의 질량이 각각 2m과 m이고 길이가 6d, 3d이며 b의 질량이 m일 때 자, a의 질량과 c의 질량을 각각 계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막대 2부터 볼게요. 자, 막대 2만 선생님이 따로 떼어 볼게요. 자, 막대 2는 이렇게 자, 질량이 m인 거에다가 이쪽에는 b라고 하는 이 구수를 걸었고 자, 이쪽에는 c라고 하는 구수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위쪽과 모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네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 막대의 총 길이가 3D이기 때문에 이 3D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 그러니까 B까지도 얼마? 2분의 3D만큼. 그죠? 그 다음 C까지도 얼마? 2분의 3D만큼. 2분의 3D만큼 이 지점이 이 막대의 무게중심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게중심점으로부터 이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중력 가속도를 선생님이 G라고 잡으면 mg 뉴턴만큼의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B의 질량이 m이에요. 자, 그럼 B도 계산을 해보면 이 B 아래로 작용하는 이 힘도 mg가 될 거예요. 자, C의 질량은 모르니까 mcg만큼의 질량이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회전축을 가지고 돌림 힘이 0이다 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이 실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까지는 이런 문제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합력이 0이다 라는 걸 계산하는 문제는 매달아 놓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를 받쳐 놓는 경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받쳐 놓는 두 가지 경우에서 얘를 고려하는 걸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돌림 힘을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돌림 힘이 나오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죠? 회전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지금 뭐를 회전축으로 하면 될까요? 그쵸. 이 아이죠.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는 이해. 그죠? 요 아이들. 자, 이 아이를 회전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그럼 이 아이를 회전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B가 있습니까?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보면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이쪽.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요쪽 얘네들은 이 막대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죠?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입니다.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이 막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얘네들은 저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겠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에 작용하는 돌림 힘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에 작용하는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자,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D만큼 떨어져 있죠. 즉 M, G, D라고 하는 건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림 힘입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 힘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여기가 D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D가 되겠죠. 왜냐면 2분의 3D니까. 그죠? 그럼 2분의 3 mg d.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총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D mc 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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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이렇게 다 날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계산해주면 2mc가 2분의 1m이 되기 때문에 C의 진영은 4분의 1m이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의 진영이 4분의 1m이에요. 그러면 이쪽 막대까지 다 쳐서 얘는 얼마를 건 거죠? m 4분의 1m 그 다음 막대의 진영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m. 즉 이쪽은 총 4분의 9m짜리의 쇠구슬 하나를 걸어 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게를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위쪽은 지금 질량이 몇 m이냐면 2m이 막대 1번을 걸었어요. 자, 2m이 막대 1번이 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 있냐면 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를 달아놨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막대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 효과 말고 얘네들을 합친 효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 합친 효과에 해당하는 질량은 막대의 질량까지 더한 얼마? 4분의 9m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셨죠?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이 길이가 총장의 길이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4D랑 2D를 합치니까 6D에 해당하는 길이다. 그럼 여기 절반을 이렇게 쭉 때려보면 자, 이쪽으로도 얼마만큼 길이가 3D만큼 뻗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길이가 얼마만큼 뻗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3D만큼의 길이가 뻗어져 있겠죠. 이 지점에서 여기 무게중심 G를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질량이 2m이니까 중력 가속도를 G라고 두고 푼다면 2mg 뉴턴의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작용하는 힘부터 다 표시를 해주면 여기는 4분의 9 mg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A의 질량은 모르니까 이렇게 ma라고 두면 ma g 뉴턴만큼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돌림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뭐를 기준으로? UI를 기준으로. UI가 그림에서 뭐예요? 얘죠. 자, 얘를 회전축으로 선생님이 두겠습니다. 자, 얘를 회전축으로 두면 이 막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 그 다음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평형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부터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총 길이가 4D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D가 되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2mgd 더하기 A까지 거리는 4D니까 4mhd 이꼴 그 다음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만큼? 2D만큼 멀어져 있겠죠? 얘가 2D만큼 멀어져 있으니까 2분의 9 mgd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GD를 이제 다 날리고 계산을 해주면 자 4ma가 2분의 1이 되겠죠. ma는 8분의 1m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천천히 이제 분해를 해서 푸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막대피의 왼쪽 끝으로부터 거리가 L인 지점에 질량이 5kg짜리인 물체 A를 매달아 놨어요. 자, 이 A를 매단 뒤 A를 받침대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막대 Q의 왼쪽 끝에 놓고 오른쪽 끝에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 B를 올려 놓았더니 이렇게 하니까 막대가 지금 수평을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막대 P와 Q의 거리는 길이는 각각 3L과 2L이며 받침대로부터 A와 B의 거리는 각각 L로 같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P와 Q의 재질은 균일한 재질이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제시를 했죠. 자, 우선 선생님이 힘을 표시할 건데 이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표시하는 거냐면 밑에서부터 표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위에서부터 하면은 조금 복잡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이 Q가 지금 우리가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인지는 모를 거예요. 이 막대의 질량. 그럼 선생님이 막대의 질량 모르니까 그럼 대충 그냥 M 정도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M 킬로그램이다 라고 두를게요. 자, M 킬로그램이다 라고 지금 선생님이 문제에서 뒀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천천히 해봅시다. 우선 이 B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중력과 속도를 구체적으로 10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은 20N의 힘이 이 아래로, 자, 헷갈리지 않게 뉴턴까지 쓸게요. 자, 뉴턴의 힘이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받침대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직항력이라는 거죠. 얘가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힘과 이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20N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평형이 된다는 건 얘도 아래로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20N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어야 평형이 됩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떠받치고 있는 물체는 선생님이 항상 무슨 상태를 고려해라 했다? 역학적 평형 상태를 고려해야 했다. 역학적 평형에는 뭐가 존재한다?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거든요. 알짜 힘이 0. 그럼 여기서 얘가 아래로 20N 잡아당겨지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몇 뉴턴이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20N이 잡아당기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A는 실제로는 몇 뉴턴의 힘이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50N의 힘이 잡아당기고 있죠. 근데 얘는 50N이 안 된 이유는 뭐죠? 30N이 어디로 갔어요? 실에 연결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30N만큼 상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장력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장력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실이 잡아당기면 이 공에 연결된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죠? 이 말은 거꾸로 실도 이 막대도 A라고 하는 공을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죠. 3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아래로 30N의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위로 F1과 이 위로 F2에 해당하는 질량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 얘는 4kg짜리입니다. 4kg짜리니까 무게 중심을 똑같이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중간 지점 2분의 3L 지점 있겠죠? 여기가 G겠습니다. 이쪽으로도 2분의 3L이 되는 여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2분의 3L이 되는 이 지점에 무게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무게 중심점에서 40N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작용하는 알짜인 계산을 해주면 F1, F2, 7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F1과 F2를 합치면 70N이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짜 힘을 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평형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제 돌림힘의 평형을 쓰면 되겠죠. 이 P막대부터 해결을 하고 갈게요.
자, 돌림힘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회전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축은 F1이 작용하는 쪽으로 잡으셔도 되고 F2로 작용하는 쪽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F1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회전축으로 문제에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저기를 회전축으로 설정을 하면 자, 우선 첫 번째 L인 지점에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30L. 그 다음 2분의 3L인 지점에 40N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40 곱하기 일단 그대로 쓸게요. 2분의 3의 계산은 좀 이따. 그 다음 더하기. 자, 근데 얘네들은 돌림 힘도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얘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얘는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 다음 쟤는 총 3L 떨어져 있죠. F2 곱하기 3L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쭉 해줄게요.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하면 90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F2가 넘어가면 9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F2가 30N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돌림힘 평형 때문에 얘가 30N이고 얘는 40N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선지를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당연히 알짜 힘은 0이어야 합니다.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디귿도 우리 방금 계산했어요. F1은 40N이고 F2는 30N이다 라는 것도 계산을 했습니다. 자, A가 P를 당기는 힘, 즉 장력을 계산했더니 우리는 여기 구해놨어요. 몇 뉴턴이라는 걸 구했죠? 30N이라는 걸 구했죠. 50N이 아니라 30N이 작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아래에서 각각이 20N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30N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 30N이 된다 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사실만 알면 이제 그냥 돌림의 평형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죠.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는 선생님이 푼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입니다. 아마 이거는 내신 문제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17번 문제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받침대 위에 놓인 가로빔의 왼쪽 끝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물체 A를 매달았어요. 자, 오른쪽 끝에는 물체 B를 매단 모습입니다. 자, 가로빔의 AB의 진양은 가로빔 A, B의 진양은 각각 2m과 4m과 16일 때 자, 문제는 이겁니다. 가로빔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그림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로빔을 조금 따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쌤이 좀 허접스럽지만 그려봤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x값을 어떻게 할 때 이 가로빔이 최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a를 어디에 매다니냐가 문제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선 얘는 일단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주면 자, 얘는 이 아래 방향으로 자 4mg가 될 거고 자, 이 아래 방향으로 16mg가 될 겁니다. 자, 총 길이가 얼마겠죠? 20L이 되겠습니다. 자, 즉 여기서부터 이 가로빔의 좀 휘어졌네. 가로빔의 전체 길이가 20L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절반 때린 지점인 얼마? 여기 10L. 가로로도 10L이 되는 지점. 자, 한 요쯤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가로로도 여기로도 10L이 되는 지점. 세로로도 왼쪽으로도 10L이 되는 지점, 오른쪽으로도 10L이 되는 지점, 이 지점에 이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이 아래 방향으로 2mg만큼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힘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돌림빔 평형을 할 건데 이 지금 가로빔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로빔을 어디에 이제 얘를 받쳐서 이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받침대를 어디에 둘 거냐예요. 즉 받침대가 여기 둘 거냐 여기 둘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받침대가 여기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받침대가 이 지점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받침점이 어느 지점인데도 있어요? 이 지점도 있겠죠. 즉 회전축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회전축을 만약에 여기로 1번에 회전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회전축을 이 1번에 두게 이 회전축을 선생님이 1번에 두게 됐어요. 1번. 그럼 이 회전축으로부터 요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15L 빼기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로 방향 얘를 이 가로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은 우선 얘 요렇게 계산해주면 4mg 곱하기 15L 빼기 X가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힘이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가 10L 합쳐서 15L이니까 5L 떨어져 있겠죠. 바로 계산할게요. 10mgl입니다. 자, 이 꼴.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자, 얘를 회전축으로 5L만큼 떨어진 지점에 16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80mgl이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70mgl입니다. 그러면 mg를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로 날려줄게요. 자, 4로 70을 나눠주면 2분의 35겠네요. 2분의 35L. 자, 2분의 35L은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7.5L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5L이 나와요. 자, X가 마이너스 2.5L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X 값이 음수가 되면 이 밖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X 값이 뭐든지 간에, 즉 A를 어디에 달든지 간에 얘가 회전축이라면 이 가로빔은 무조건 평형을 이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의 최소값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회전축을 2번에 달았을 때 이 맥시멈과 이 맥스 값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로 회전축을 들었을 때 또 똑같이 풀면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번에는 총 길이가 몇 L이 됐었죠? 17L이 됐습니다. 17L 빼기 X 여기에 4mg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길이가 5L이었죠. 그럼 계산해주면 7L에 2mg니까 바로 계산해줄게요. 14mg입니다. 14mg. 자, 얘는 3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48mg. 자, 14가 넘어갑니다. 계산해주면 34가 되겠죠. 34mgl. 자, 34 약분 때립니다. 자, 약분 때리면 2분의 17이니까 8.5 되겠네요. 8.5 되겠네요. 8.5mg. 8.5L 됩니다. 자, 그러면 17L 빼기 X. 얘가 8.5L 되니까 X는 계산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7.5L 되나요? 8.5L 되나요? 계산해주면 8.5L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이 8.5L이다. 그럼 최대값은 8.5L. 자, 요거 두 개 빼준다 했습니다. 계산하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m이고 길이가 L로 균일한 막대의 양쪽 끝에 받침대 A와 B를 각각 올려놓고 자, 막대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수평을 유지했구나. 자, A와 B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은 각각 F1과 F2이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이다. 자, 똑같이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겠죠. 자, L인 지점의 절반인 2분의 L, 이 지점에 무게중심이 존재할 것이다. 얘는 양쪽으로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알아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아래로 중력가 속도가 지금 문제에서 G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얘도 여기에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알짜 힘의 합 F1 더하기 F2 마이너스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보죠. 자, EMG가 빵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 더하기 F2는 EMG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X가 지금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지를 보면 자, 뭐일 때 뭐다, 뭐일 때 뭐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줍니다. 자, 계산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F1이 3분의 5mg일 때 F2는 3분의 7mg입니까? 그죠? 계산하면 3분의 7mg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지. 질량이 3m이네요. 4mg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그럼 만약에 F1이 3분의 5mg다 라는 것을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x는 3분의 5L이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돌림힘 평형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이 F2가 있는 이 지점을 회전축으로 한번 문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얘가 회전축입니다. 자, 얘가 회전축이면 자, 이 mg 이 상자는 어떻게 돌림힘을 계산하죠? x 곱하기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무게중심점은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분의 L 곱하기 3mg. 그 다음 F1은 위로 솟아있죠. 얼마만큼? L만큼. 근데 얘가 3분의 5mg라고 했어요. 그럼 3분의 5mgl. 자, 계산 부호 생각해주면 얘네들은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해서 합해서 0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보면 우선 mg는 이렇게 다 날릴 수가 있겠죠. mg는 다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L이 되고, 자, 여기는 3분의 5L이 되겠어요. 3분의 5L. 6분의 9, 6분의 10이니까 6분의 1이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x는 6분의 1L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틀렸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자, 지금 물체가 A에 가까워집니다. 자, 물체가 A에 점점 가까워져요. 자, 물체가 A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F2는 커지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회전축을 어디로 잡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여기로 회전축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저기로 회전축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가 L-X가 됩니다. 그럼 얘는 L-X mg. 자, 얘는 그대로입니다. 3mgl은 2분의 3mgl은 그대로예요. 자, 2분의 3mgl 더하기 LF2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x 값이 점점 커져요. 자, 물체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 x 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x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건 이 값은 점차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빠지는 값은 점차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자, LF2라고 하는 건 그럼 결국 L 빼기 XMG 더하기 2분의 3 MGL인데 그럼 지금 이 값은 고정이 돼 있죠. 그죠? 이 값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증감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이 아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x 값이 점차 커집니다. 그럼 이 값은 점차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F2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돌림힘 평형에 관한 문제들을 전부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줬던 개념, 그 다음에 오늘 풀어줬던 또 풀어주면서 썼던 보충적인 개념들을 잘 쓴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돌림힘 평형까지 공부를 해 오시고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F는 MA 파트, 우리 지금 학원 교재를 한번 물리학 교재를 보게 되면 뒤쪽에 F는 MA가 있죠. F는 MA. 그래서 이 F는 MA에 해당하는 예제들만은 조금 예제가 많긴 한데 문제까지는 필요 없고요. 예제. 그래서 예제가 총 11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1개의 예제를 조금 미리 다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수시고사 있는 거 공부 잘 해오시면 여러분들 물리학 과제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